당신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가구에서 어쩌면 오늘 아침 바로 당신의 주방에서도 일어났던 서사입니다. 당신은 결의를 다지며 깨어납니다. 당신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 눅눅한 판지 같은 맛이 의심스럽게 나는 드레싱 없는 샐러드를 의무적으로 먹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가서 운동용 자전거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땀을 흘리고 헐떡이지만 전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칼로리를 하나하나 계산하며 회계사의 정밀함으로 앱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당신에게 반복되어 온 규칙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심판의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실 구석에 앉아있는 저 비열한 배신자인 체중계 위에 올라섭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고통을 정당화해줄 숫자를 기다리며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는 아마도 더 나쁘게도 그것은 2kg 내려갔다가 단지 그 동일한 2kg이 3주 후에 이자까지 쳐서 몇 명의 추가적인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이 순환은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당신이 자신의 인격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제력 부족 때문인가요? 내가 그냥 약한 것인가요? 내 유전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내가 영원히 과체중이 될 운명인 것인가요? 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울림있는 아니요 라고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전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입받아 온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해를 풀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체중 감량 조언의 전체 구조를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잡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그리고 심지어 선의를 가진 의사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지혜로 팔고 있을지도 모르는 5가지 가장 큰 오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재고의 여지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화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물학에 대항하는 전투, 우리가 패배할 운명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에 대항하여 싸우는 대신 우리는 신체가 진정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뱃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방 저장과 지방 연소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말하건대 해결책은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조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접근 방식은 이미 당신을 충분히 실망시켰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거짓말을 해부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다이어트 산업 전체가 세워진 고전적이고 기초적인 신화부터 직접 시작해봅시다. 신화 1번은 당신이 단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더 적은 칼로리를 먹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소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정함과 수학적 감각에 호소합니다. 이 모델은 만약 당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리적으로 실험실의 폭발 열량계와 같은 밀폐된 시스템에서 이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력학 법칙은 항상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물리학 방정식을 체중을 감량하려는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 조언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재정적 조언만큼이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돈에 관한 그 진술이 수학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경제,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또는 시장이 붕괴할 때 실제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로리 모델은 당신의 몸이 갑자기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때 어떻게 당신의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칼로리 계산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몸을 단순한 양동이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정식의 칼로리 소비 부분에 대해 완전한 의식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은 계산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몸이 정교한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난방 시스템은 당신의 신진대사, 당신의 신체가 단지 당신을 살려두기 위해 심장을 뛰게 하고 뇌가 생각하게 하며 간이 기능하게 하기 위해 태우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당신이 덜 먹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합니다. 우리의 비유에서 이것은 당신이 집에 난방유를 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로리 신화에 따르면 집은 단순히 저장량을 다 쓸 때까지 동일한 속도로 에너지를 계속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똑똑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난방유를 덜 공급할 때 당신의 몸은 오, 좋아. 나는 이제 내 소중한 지방 저장량을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위협을 인지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주의 에너지 위기.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는 연료를 절약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온도 조절 장치를 내립니다. 당신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당신은 체중 감량을 기대하며 500칼로리를 덜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응으로 당신의 신체는 에너지 소비를 500칼로리 줄입니다.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당신의 출력이 입력에 맞춰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체중을 감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끔찍한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신체가 열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춥습니다. 당신의 신체가 움직임을 위해 에너지를 배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피곤합니다. 당신의 뇌가 기근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받고 있으며 체중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망치는 대사 적응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진정한 지휘자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슐린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에너지 균형에서 호르몬 균형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에너지를 태울지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먹을 때, 특히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의 인슐린 수치는 상승합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 그것은 당신의 세포의 문을 열고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정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당신의 지방 저장고로 가는 문은 굳게 잠깁니다. 인슐린을 보안 요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근무 중일 때 그는 지방이 창고 당신의 지방 세포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만 지방이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신은 트레드밀 위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고통받으며 애쓸 수 있지만 당신의 인슐린이 높다면 당신은 지방 저장고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혈류에 있는 설탕만을 태울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의 막대한 재산, 수백만 달러의 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데빗 카드의 핀 번호를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칼로리 계산은 풍차를 향한 싸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한 생리학적 메커니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리만이 유일한 열쇠가 아니라면 우리가 배워온 일상적인 습관은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를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박힌 다음에 큰 오해로 직접 안내합니다. 신화 2번.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다. 누가 실제로 이 문장을 발명했습니까? 과학자들입니까? 공중보건을 걱정하는 의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것은 주로 20세기 초 콤플레크와 시리얼 산업의 광고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량배이겠지만 동기는 건강이 아니라 이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며 가급적 뮤슬리, 설탕이 든 시리얼, 빵, 그리고 오렌지 주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엔진, 이 연료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잠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어 그 자체를 보십시오. 영어 단어는 breakfast입니다. break fast, 단식 fast를 깨는 것. break, 단어 자체가 이미 해결책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식하는 이전 단계 밤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단계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난 직후에 특히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이 단식을 즉시 깨야 한다고 우리의 생물학적 코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의 생리학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호르몬 칵테일을 자연스럽게 방출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당신에게 깨어나는 활력을 주기 위해 당신의 간에서 저장된 일부 에너지 설탕을 혈류로 자연스럽게 동원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내부에서 스스로에게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배고픔의 결핍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식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은 아침 식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토스트, 시리얼 또는 주스를 섭취합니다. 당신의 혈당은 자연스러운 아침 상승에 더해 급증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인슐린 수치가 치솟습니다. 보안 요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즉시 그의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 기록을 남깁니다. 높은 인슐린과 함께 당신은 즉시 당신의 몸을 연소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는 동안 밤새도록 훌륭하게 지방을 태운 직후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지방 연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 중 나중으로 아마도 오전 11시나 오후 12시까지 미룬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슐린이 낮은 기간을 연장합니다. 당신은 보안 요원을 비번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낮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얻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배와 엉덩이의 저장고에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는 아침 식사를 거름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몸이 자신의 식료품 저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내 신진대사가 잠들지 않을까요? 내 근육을 잃지 않을까요? 내가 기아 모드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입된 다음에 큰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완벽한 전환점입니다. 신화 3번. 단식은 위험하며 신체를 기아 모드로 만든다. 이것은 모든 신화 중 가장 끈질긴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체육관과 영양 클리닉에서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6시간 동안 먹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면 신체가 즉시 공포에 빠져 신진대사를 중단하고 지방 1g마다 매달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 기아 모드라는 생각은 인간 생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오해입니다. 왜 기아 모드? 신화가 거짓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슈퍼마켓과 냉장고는 존재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대다수 기간 동안 음식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석기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들, 때로는 몇 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하루 동안 먹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신진대사가 중단되었을까요? 그들이 에너지를 보존하며 움직이지 못한 채 동굴에 나약하게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인류의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혔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몸은 잠드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것은 기혈을 바꿉니다. 그것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일간의 완전한 단식 후에도 기초 대사율, 당신이 휴식 시 태우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기보다는 실제로 약간 증가합니다. 당신의 신진대사는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마침내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거대한 배터리인 체중 지방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체지방을 골칫거리, 즉 해변 사진을 망치는 미적 결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체지방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배터리 팩입니다. 그것은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단식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굶주림은 비자발적이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체지방이 남지 않고 이용 가능한 음식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반면에 단식은 당신 자신의 저장고에 대한 통제된 접근입니다. 당신의 체지방은 정확히 이 목적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기를 위한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당신이 먹을 때 당신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것은 삶의 순환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식사를 거릴 때 당신의 신진대사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상시를 위해 아껴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제대로 깨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식이 매우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신진대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트니스 가이드 어디에서나 읽는 5분을 계속 태워야 한다고 말하는 조언은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를 네 번째 오해로 안내합니다. 오해 3번.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조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리올 6번 소량의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종종 체중 감량의 비결로 선전됩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당신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친구 인슐린, 즉 저장 전문가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무언가, 그 어떤 것이라도를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방출됩니다. 그것이 정식 식사든 건강한 단백질 바든 과일 한 조각이든 우유를 넣은 라떼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인슐린 반응을 유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6번,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심야 간식을 먹는다면 당신의 인슐린 수치는 거의 하루 종일 높아져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안 요원은 근무 중이며 지방 세포를 잠깁니다. 당신의 몸은 영구적으로 저장 모드에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지하실로 내려가 저장고를 이용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엔진이 여전히 작동 중일 때 자동차에 연료를 보급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을 50km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탱크는 결코 비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탱크 바닥에 앉아있는 연료를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비만 유행이 정말로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게 다였습니다. TV 앞에서의 간식은 없었습니다. 모든 핸드백에 단백질 바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오늘날의 우리보다 상당히 날씬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배고픔의 느낌조차 두려워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즉시 잠재워야 하는 비상사태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단지 파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고 정점에 도달하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것은 종종 진정한 에너지 필요가 아니라 단지 습관, 즉 조건 반사일 뿐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더 자주 먹는 것이 아니라 덜 자주 먹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화와 인슐린에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장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이동성 소화관 수축운동, 마이그레이팅 모터 컴플렉스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당신이 먹고 있지 않을 때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단 두세 번의 진짜 식사만 하고 그 사이에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체에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 세포의 잠금을 해제하며 지방을 태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는 식욕이 엄청나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더 쉬운 해결책은 없나요? 새로운 주사제에 대해 들었어요. 글쎄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가장 현대적인 함정에 도달했습니다. 오해, 5번. 체중 감량 주사가 마법 같은 영구적인 해결책이다. 당신은 분명 현재 뉴스 어디에나 나오는 새로운 약물들, 오젬픽, 위고비 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은 그것들로 체중을 감량합니다. 결과는 가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주사들은 지방을 태우는 마법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법처럼 지방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식욕을 조작합니다. 그것들은 GLP-1, 지루차곤, like peptide 1 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모방합니다. 이 호르몬은 당신이 먹을 때 장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약물들은 이 호르몬의 합성 버전으로 당신의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당신이 극도로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며 종종 너무 배가 불러서 거의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약물들은 당신이 단순히 한 입도 더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적게 먹도록 강요합니다. 원리는 물론 작동합니다. 당신은 급격히 적게 먹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합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약물에 의존하고 싶습니까? 이 약들은 비싸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장기적인 효과를 아직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중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와 사례들은 당신이 주사를 중단하자마자 인위적인 포만감 신호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식욕은 종종 2배의 힘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당신의 신체가 너무 오랫동안 영양 부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종종 빠르게 돌아옵니다. 매혹적인 점은 당신이 이 GLP-1 효과를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을 스스로 생성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의 방출을 유발하기 위해 올바른 연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공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좋은 지방입니다. 당신이 콩, 견과류, 계란 또는 좋은 생선 한 조각을 먹을 때 당신의 몸은 뇌에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것이 스테이크나 브로콜리를 과식하기는 어렵지만 칩이나 쿠키를 과식하기는 매우 쉬운 이유입니다. 음식은 단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음식은 정보입니다. 당신이 흰 빵이나 설탕을 먹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에 말합니다. 이것을 빨리 저장하고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2시간 후에 다시 배고프게 해라. 그것은 나쁜 정보입니다. 당신이 채소,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먹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에 말합니다. 포만감을 유지하고 세포를 수리하며 에너지를 태워라. 당신은 매 입마다 당신의 생물학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당신을 방해해온 신화들을 해체했습니다. 우리는 신체가 계산기가 아니라 호르몬 화학 실험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식사가 우리를 뚱뚱하게 유지하며 단식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신화들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진정으로 뱃살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첫째, 칼로리 계산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확하며 궁극적으로 신체의 호르몬 현실을 무시하는 헛된 연습입니다. 음식의 양을 보는 대신 전적으로 질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음식입니까?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바코드와 50가지 성분이 적힌 상자에 들어 있습니까? 둘째,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아침 식사를 억지로 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깨어났을 때 괜찮다면 블랙커피, 차 또는 물을 마시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첫 식사를 실제로 진정한 허기를 느낄 때까지 미루십시오. 당신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프리미엄 지방 저장고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먹는 것에서의 휴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가끔 빈속의 느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와 재생의 시간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데 간식을 거르십시오. 우리는 야금야금 먹는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주요 식사에서 진정으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십시오. 2시간 후에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접시에 충분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담으십시오. 만약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보통 지난 식사에서 진짜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약물 대신 진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의존성을 만드는 제약적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섬유질의 천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하십시오. 그것은 사실 꽤 간단합니다. 당신이 먹을 때 당신은 저장합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당신은 태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두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물학적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체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탕 급증과 인슐린 범람의 지속적인 방해 없이 자연이 의도한 대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TV 앞에서의 그 저녁 간식들을 끊으십시오. 당신은 갑자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브레인 포그가 거칠 것입니다. 오후에 나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체중계가 따라올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습관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체중계가 즉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의했듯이 체중계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겉으로 보이기 전에 종종 안에서부터 바뀝니다. 다음 발표에서 나는 당신의 뱃살이 이미 녹고 있다는 7가지 숨겨진 신호. 거울이 여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더라도 당신이 올바른 궤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지표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